안녕하세요. 거꾸로 교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별의 반지름과 별의 질량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별의 광도는 L은 4파이 R 제곱 로 T의 4승이란 공식이 있는데, 이때 L이 바로 광도 플랑크 곡선의 넓이로 구했었죠. 그리고 4파이 R 제곱은 별의 표면적, 이때 반지름이죠. 그리고 T는 표면 온도, 우리가 이 표면 온도는 빈의 변이 법칙이나 색지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광도와 표면 온도를 알면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고, 또는 반지름과 표면 온도를 알면 별의 광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식상성을 이용해서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림 보면 A별과 B별이 있는데 1, 2, 3, 4번이 있죠. 1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A별과 B별이 딱 접하는 순간이고, 2번의 경우에는 요런 순간이고, 3번은 이렇게 가는 순간이고, 4번은 이렇게 딱 빠져나와서 접하는 순간의 별입니다. 그리고 이쪽 그림은 뭐냐? 이번엔 A별이 B별 뒤로 가는 거예요. 여기 1-는 이렇게 접하는 거고, 2-는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3-는 이쪽으로 들어간 거고, 4-는 이렇게 나오는 거를 나타냅니다. 이때 별이 가려지면서 별의 광도가 변하는데,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걸 부극소, 그리고 많이 별의 광도가 들어가는 거를 주극소라고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A별이 B별 뒤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A별이 사라지는 효과가 생겨서 광도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인데, 요때는 A별, B별이 다 있으니까 요 밝기가 A와 B별의 밝기를 합친 것인데, A별이 B별 뒤로 들어가면 이때는 B별의 밝기만 나타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A별이 사라졌으니까 이 사라진 밝기만큼이 바로 A별의 밝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 A별과 B별을 보면은 결국 A별이 훨씬 더 밝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반지름을 보면은 A별의 반지름이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도 공식에 의해서 L은 4파이 R 제곱 로 T의 4승인데, A는 반지름이 작죠. 근데 A별이 광도는 큽니다. 그러면 표면 온도가 어때야 돼요? 표면 온도는 무지 커야 되죠. 따라서 표면 온도를 구하면 A별과 B별에서 A가 표면 온도가 훨씬 높은 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별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A별이 이 앞부분이 요만큼 가게 됩니다. 요만큼 가죠. 그러니까 딱 A별의 지름만큼만 앞으로 가요. 요만큼만. 근데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요 별의 앞부분이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이렇게 이만큼 갑니다. 그러니까 B별의 지름만큼 이동하는 것이죠. 이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게 T1에서 T2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시 10분에 T1이었다가 12시 15분에 T2가 되는 거는 딱 요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A별의 지름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T2-T1의 시간 동안 우리가 A별의 지름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RA, 이게 RA가 A의 반지름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번에서 3번까지 가는 거는 요만큼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B별의 지름만큼 이동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시간은 T1에서부터 T3까지의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결국 A별이 이동하는 거는 속도가 일정하게 가니까 V는 T3-T1의 시간 동안은 B별의 RB의 2배, B별의 지름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T1에서 T2까지의 시간이나 T3에서 T4까지의 시간은 같죠. 그래서 T2-T1의 시간은 T4-T3의 시간하고 같다라고 놔도 되고, T1에서부터 T3까지의 시간은 T2에서부터 T4까지의 시간하고 같으니까 우리가 T3-T1 대신 T4-T2를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A별과 B별이 있으면 A별이 B별 주변을 도는 거죠. 이때 공전 반지름이 A라고 했을 때 A가 공전하는 시간은 T1에서부터 T1-까지예요. 그럼 다시 원래 위치로 오는 거죠. 그러면 한 바퀴 공전한 거예요. 이때 공전 주기를 우리가 P라고 하고, 공전 거리를 그러면 요만큼 돈 요 거리는 2파이 R이죠. 근데 이 R 대신
a를 사용했으니까 공정거리, 이동한 총거리는 2파이 a고, 그럼 우리가 속도 v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p분의 2파이 a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 속도가 두 개를 구했죠. 여기서의 속도를 하나 구했고, 여기서의 속도를 구했어요. 근데 여기 두 개의 속도는 결국 같으니까, 우리가 t2-t1분의 2ra는 p분의 2파이 a.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결국 반지름 a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고, 이 t2-t1은 아까 t4-t3의 시간하고 똑같았었죠. 그리고 B별의 반지름은 역시 또 연립해서 풀면은 B별의 반지름은 P분의 파이 A 곱하기 T3-T1. 근데 T3-T1은 T4-T2의 시간하고 같았던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별의 질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질량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쌍성을 이용하는 것인데, 쌍성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두 개의 별이 질량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죠. M1의 질량을 가진 별이 V1의 속도로 이렇게 공전하고, M2의 질량을 가진 애가 V2의 속도로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두 별 사이의 거리가 A이고, 이때 질량 중심으로 A1만큼 반지름으로 돌고, M2는 A2의 반지름으로 돌게 돼요. 그래서 A는 A1 플러스 A2가 되는 거죠. 이때 케플러 3법칙에 의해서 M1 플러스 M2 두 별의 질량의 합은 P제곱 분의 A3승. 이때 P제곱은 공전주기고 A는 바로 공전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이때 M1 플러스 M2는 두 별의 질량을 우리가 태양 질량 단위로 말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전 주기가 2년이고 공전 반지름이 2A이면 각각 대입을 하면 2의 3승분의 2제곱분의 2의 3제곱이죠. 그러면 이때 요걸 풀면은 결국 2가 나오죠. 근데 이 두 별의 질량이 2라고 하는 거는 태양 질량의 2배만큼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때 동그라미하고 점은 태양 질량이고 십자가하고 동그라미는 지구 질량, 초승달 모양은 달, 그리고 금성, 화성 모양이 되겠어요. 이때 M1A1은 M2A2라는 관계를 통해서 두 별의 질량과 요 관계를 통해서 각각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쌍성이 아닌 별 하나짜리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주계열의 질량 강도 관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 뭐냐? 별의 내부가 아주 안정한 별을 우리가 주계열이라고 해요. 거의 대부분의 별이, 주된 별이 이 주계열성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계열이라고 해요. 결국 질량과 강도는 비례한다는 거죠. 질량과 강도는 결국 비례하는데 어떻게 비례하냐? 광도 질량의 2에서 4승의 광도가 비례한다. 그래서 별의 질량으로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다. 또는 광도로 별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 단 주계열성에만 해당해요. 또 주계열은 질량 반지름 관계도 있습니다. 결국 뭐 질량이 크면 뭐 반지름이 크겠죠. 뭐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도 있고, 주계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 또는 주계열성의 질량 반지름 관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